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제대하고 이 군대 제대한 것부터 땡 해갖고 육수, 그리고 육수면 재수, 삼수, 사수, 보수, 육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할 수 없이 더 이상 이 동안에 이제 교과 과정은 4번 바뀌었고요. 교과서가 4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다양한 걸 공부해봐서. 대입 제도는 3번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도 대학 다녔어요. 2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법대 입학해갖고 4년 졸업하고, 신림동 가서 2년 정도, 대학원 안 다니고 2년 정도 고시 공부 한다고 해서 고시 공부 하다가, 계속 안 돼서 딱 때려치고 바로 이제 학원 선생 길 들어서 아이들 지금 한 15년 가르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공부만 한 25년, 30년 했기 때문에 만학도 마음 잘 압니다. 수능 도전 하셨는데요. 이제 축하합니다. 김태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면 재밌는데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축하드려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과감한 결정이면서 축하할 일입니다. 그죠? 자, 07학번인데, 제가 87학번하고 94학번 2개 있는데 학번이, 94학번인데 07이면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07이면 30살? 네, 한 30살 좀. 30살. 30살? 아주 쌩쌩하시네요. 충분히 늦지 않고요. 한양공대에 입학하셨으면 그 전에도 공부 못하신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퇴직하고 이제 백수가 아니라 N수생이십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교정해드립니다. N수생. 재수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N수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백수가 아닙니다. 백수와 N수생은 명확하게 다른 마인드와 다른 생활 템포와 다른 모습과 이런 걸 보이니까 교정해드립니다. 백수 아니시고 N수생입니다. 네. 자, 회사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두셨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는 이제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꿈인데 의대에 가본다고 때려치시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셨죠. 편해진 상황에서 이제 불안함이 안 오도록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죠. 4달 정도 공부를 하셨고 수능 문제 뽑아서 시간제에서 이렇게 푸셨는데 점수는 좀 이따 여기다 해주고요. 국어, 수학, 영어. 영어는 상관이 없죠. 어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영어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가만히를 좀.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이나 100점이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점 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어가 100점이란 것은 국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쨌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영어, 그 다음에 물리, 생명,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제2외국어 하는데 서울대 가려면 그지? 서울대는 해야죠. 문과인데 이과도 아마 할 텐데 그지? 감점 사이. 이과는 아마 과탐을 2로 가야 되고. 과탐은 2. 네. 과탐 2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의대 가긴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어 83, 수학이 92, 물리 45, 생명 36. 자, 대학 가서도 물리수학을 배웠고, 물리수학 하셨고, 평생 2개 배웠으니까 그나마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물리수학. 자, 의대는 수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학을 한 문제 틀리면 서울대를 못 가고요. 한 문제 틀리면 다른 걸 거의 다 맞아야 하고, 수학을 다 맞으면 가능성이 대폭 올라가고, 2문제 틀리면 서울대 전과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그죠? 네. 그럼 결국은 이거 서울대 전체 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의대는 이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다 맞고 나머지를 맞으면 의대를 가고 수학을 하나 틀리면 연대나 고대 의대를 가야 되고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수학 한 개 틀릴 때마다 서울대, 연고대, 그죠? 고대, 연대, 그 다음에 서성한, 또 중경외시, 네. 그지? 건동홍, 또 뭐 한의대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죠. 마구잡이로 수학 한 개 틀릴 때마다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 어쨌든 학원 다니는 그렇죠. 근데 인강을 들으시려고 한다는데 어떤 셈인지는 이제 팁을 드리면 책을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수학을 다 맞추시려면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책을 다 풀으셔야 될 거예요. 상위권 책이라는 책은 기백 미적 2가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아마 서울대 쓰는 애들은 거의 시중에 있는 모든 책 더 이상 풀 게 없다고 할 만큼 다 푸니까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문제 한 3문제나 4문제는 진짜 없는 문제를 결합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학 자체의 실력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거의 모든 종류의 수학책을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강을 선택을 하시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그 책을 본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셈이 괜찮은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대 가는 사람에게는. 됐나요? 네. 두 번째, 국어도 인강쌤 추천해 주시면 국어도 보통 이제 국어하고 수학, 영어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업에서만 변별력이 갈라지고 네. 물리하고 생물은 거의 다 맞잖아요, 애들이. 네. 만점을 거의 클리어를 거의 다 해버리는데 국어도 아이들 이제 이과 성향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배경 지식에 의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강쌤 자체 이게 비문학은 잘 풀으니까 배경 지식이 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네. 근데 문학의 호흡이 깨지고 힘든다는 것은 이제 문학 18종 자습서 같은 거 사서 꾸준하게 계속 교사용 있습니다. 교사용. 이렇게 글 써있고 밑에 파란색으로 참고서까지 다 써있으니까 문학 18종을 사가지고 교사용을 서점에 가가지고 국어에 관련된 거를 서너 권을 해서 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독서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경 지식이 쌓이고 늘려나가고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배경이 쌓이고 이렇게 된 게 되면 많이 안 틀리고 이제 거의 비문학에서 갈리기 때문에 비문학도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드러나는데 자기 전공하고 관련 없는 거 뭐 경제 뜨든지 뭐 뜨든지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법은 이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문법 가르치는 선생님들 걸 다 들은 다음에 유튜브 공짜로 들은 다음에 문법 문제를 대량으로 먼저 풀으신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가지고 여기다 다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복원하면서 들을 때 문학 들으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리하고 생물, 탐구에서 하나가 틀리든지 맞든지 이거는 본인의 집중력 문제고 네. 다 클리어할 가능성이 있어. 너도 그렇단 말이지. 네. 영어도 너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현재 내에서 국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네. 국어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 수학을 몇 점까지? 지금 이 92점까지 네. 빨리 쉬었으니까 회복을 하고 이분은 빨리 계속 했으니까 회복이 된 거잖아. 네. 그러면 이 92점에서 여기 사이에 한 단계씩 4점짜리 그지? 네. 96 90. 그 다음에 뭐라고? 100 요게 얼마큼 힘드냐면 네. 1년 내내 했잖아 인규. 네. 지금 이제 서울대 점수 나오고 1년 내내 했는데 그 모의고사 보면 10번 보면 9번이 100점이 나왔는데 실제 실무에서 96도. 그러면 요게가 요만큼 96에서 100점 차이가 몇 년 차이게? 1년에서 2년 차이요. 운이 되게 좋아야 돼. 이제 92에서 96도 몇 년 차이게? 1년. 1년이냐 2년 차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본인이 그지? 네. 빠르게 훑어보면서
본인이 수학적 개념을 완성시키고 정리해야 될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가르쳐줬어? 이걸 올리라고? 정리하는 거. 수학 해설을 정리해서 핵심 요소를 뽑아갖고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수학적 개념을 확인하는 걸 가르쳐줬지. 네. 그 다음에 요번 단계, 그 단계로 요거를 어느 정도 넘어가면, 네.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잘 모르니까, 수학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전부 다 자기가 낯선 개념이나 어려운 개념을 다 뽑아갖고 따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네. 수학 공식이나 일반적인 동영상에서 설명해주는 그 강사들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개념들을 뽑아서 네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네. 본인밖에 못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여기서 되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시각,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네. 그 두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기 때문에, 그죠? 네. 특별히 수학에 대한 정리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거의 다 맞아서 100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문법은 공부하면 금방 맞히지, 애들이. 네, 외우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외우기만 하면 거의 다 맞히고, 문학도 애들이 이제 특별히 어려워하지가 않지. 네. 정리하면. 이제 비문학은 잘 푼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지문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쉽진 않아. 근데,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지식이 늘어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국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문제는 국어가 일정 점수의 한계가 도달하면, 그 틀린 걸 전부 다 본인이 이 문제를 왜 골랐을까, 그지? 틀린 이유를 개선하는 대책을 삼아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래도 틀리면 그 개선 방법을 또 피드백에서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틀린 거를 고른 이유를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 시도해서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지. 모르는 거는 읽어보면, 해설만 읽으면 금방 알게 돼. 이 정도 수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를 고치는 거.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걸 고치는 걸. 이게 안 될 때는 이걸 다 통계돼서 모아놔서 심층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김봉서 모의고사 공통 모의고사 그지? 네. 어쨌든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점수면 그렇게 원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 오전에 하루 종일 있으면 시간을 되면 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아니면 2단계로 나눠서 오전에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오후에 이걸 틀린 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러지? 나머지 이 더 심화해서 공부해야 될 걸 이렇게. 적어도 며칠은? 한 달? 5일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은 이틀에 한 번씩은 시험을 보고 해야 돼. 네. 이틀에 한 번씩은. 7일이면 네. 5일 정도, 4일 정도는 시험을 봐줘야 돼. 이렇게. 왜? 시험을 봐서 진도를 나가지고 일상적으로 쉬운 거에 대한 감을 잡아줘야 되고, 이걸 틀린 것만 여기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는 어려운 것만 해야 돼. 그런데 요거를 시간을 줘서,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수학하거나 하루 종일 영어를 한다고 해도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 이 정도 실력에서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테마식으로 파야 되고, 네. 잡아가고, 여기서는 뭐라고? 시험을 딱 봐가지고 시험을 최적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에 말해서 국어가 예를 들어서 국어 몇 분 보지 시험? 국어 80분인가? 80분 보냐? 그러면 70분으로 60분으로 봐야 되고, 시간을 줄여서요. 네. 점점. 그러면 수학도 예를 들어서 몇 분 보지? 100분이요. 그럼 100분 보면 90분 안에 이걸 다 풀 수 있도록 봐야 되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 근데 지금 영어는 정말 상관이 없거든, 지금 이분은. 네. 영어는 정말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어하고 수학을 매일 시험 봐야 돼. 그래야 진도가 쭉쭉 나가면서 일정 부분 돼.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있지. 네. 탐구, 국사까지 시험을 매일 봐야 돼. 네.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국사까지. 국사도 그렇게 해서 그 틀린 거를 다 보강을 해서 매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매일. 네.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진도를 다 나가주거든. 네. 이거를 몇 시까지, 2시까지 하든 3시까지 하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틀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 철저하게. 이거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테마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무한 생환 이렇게 개념부터 쭉 책으로 다 본 다음에 그죠? 네.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강을 찍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나이 많다고 불이익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한다고. 불이익 왜 있지? 그냥 다니면 되지. 네. 아, 가면 여기서 좀 나이 많다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존경하는 면도 있고 뭐 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새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독특한 분야를 개척해서 할 거니까 뭐 해보면 되는 거죠. 그치? 네. 나도 27, 28, 27에 들어갔는데 대학 애들이 좋아했는데 다 아무 상관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준 거지. 그러면 총 정리하면 이제 복잡하게 얘기했지. 네. 총 정리하면 뭐라고 해야지?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지? 수학과 국어. 수학이 문제될 것이다. 이게 오래 걸린다. 맞췄다고 해도 모의고사에 100점 나와도 그게 1번. 네. 너도 똑같아. 네. 두 번째 뭐라고? 국어는 뭐라고?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해갖고 개선시키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용없다. 피드백해서 개선해야 되고. 사고를 바꿔야 된다.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1번, 2번.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문제되죠? 3번. 이렇게 네. 나중에 정리가 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을 봐서 진도를 팍팍팍 어느 정도를 뽑아줘야 된다고. 정체되지 않게. 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테마 중심으로 파야 된다고. 그럼 뭐 수학은 뭐 로고지수 이렇게. 아니, 로그에 어떤 문제가 틀리면 그런 문제만 샅샅이 찾아서 풀어야 된다고. 뭐 상용 로고. 아, 지표 가서 이렇게 찾아서요. 네. 너 그래서 딱 지금 뭐 몇 건 봤지? 8건? 네, 8건. 30건 정도를 다 훑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시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이해되세요? 네. 테마식으로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지? 이렇게 문법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 푸는데, 네. 책을 본 다음에 뭐라고? 18종을 보든 뭘 보든, 네. 책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강 들어야 된다고. 반드시 인강 따라가면 안 되고, 책을 다 봐서 찍어서 볼 부분만 봐야 된다고, 인강은. 필요한 부분만 봐야 된다 이거죠. 네. 네. 5번. 또 6번은 뭐지? 6번. 책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어떤 셈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걸 고르면 안 된다고. 뭐로 해야 된다고? 그냥 책을 먼저. 책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예, 그래서 진도는 뭘 중심으로 짜야 된다고, 진도는? 책. 책자 중심으로 짜야 된다고. 언제까지는 이 책, 언제까지는 이 책. 예? 네. 이게 상위권이야. 그러니까 초상위권 의대 중심으로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럼 7번은 또 뭐지? 7번은. 자, 물리나 생물, 그치? 네. 아니면 국어, 네. 아니면 수학. 이게 문제가 되면, 네. 이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틀린 것들을 분석해서 네. 본인의 한계치를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컨설팅을 받아야 돼.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그래서 국어는 내가 해줄 수 있고, 과학은 석쌤 할 수 있는데, 그지? 네. 수학은 이과잖아. 이과 네. 만점 수준자들의 컨설팅 할 사람은 돈을 되게 많이 받는데. 아이고. 만점 받으려고 하니까. 물어보잖아. 인기도 그랬어. 네.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만점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해. 할 말이 없어. 방법을 얘기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미세해. 발견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럼 뭐라고? 만점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의대 가겠다. 그러면 실패해. 난 이거 만점을 도전하겠다. 불가능하지만 눈에도 따르지만 공부 자체는 만점을 노리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이식 자체가. 그치? 그리고 이 정도 점수인데 1년 정도 해가지고 만점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거지. 안 하면 잘못 공부한 거라는 거지. 네. 그지? 그래서 치대든 한의대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만점. 자, 만학도. 만점 학생. 그치? 네. 의 길. 만점 학생의 길.
수, 배울 수. 너는 능력, 수능, 도전, 성공, 수전 성공. 성공한 거야 시작했으면 이분은.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제 유튜브 링크 될 거 찾아서 제 전화번호 찾아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화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